문화야 놀자의 문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 펼쳐보기 신라 시적 코스 두 번째 바로 이곳 오릉입니다. 울타리 속에 릉이 5개 있다는 뜻이에요.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가보시면 3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을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예절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한자어로는 동입서출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 쪽의 문이 다 열려 있다면 문화재 예절을 지키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삼국사기에는 1대 박역거세, 2대 남해, 3대 유리, 5대 파사, 알령왕후까지 이 사릉원에 묻혀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유사에는 박역거세가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7일 만에 몸이 5개로 분리되어 내려왔는데 뱀이 방해를 해서 하나로 묻지 못하고 5개로 나누어 묻었다 하여 오릉 또는 사릉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1대, 2대, 3대, 5대, 알령까지 왕은 총 4분인데 여기서 4대 왕이 없죠. 신라 4대 왕은 석시의 시조 석탈해입니다. 탈해왕의 무덤은 경주 동촌동에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사릉원에 묻힌 왕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박역거세 탄생 스토리는 나정에서 알려드렸고 2대 남해 차차웅은 박역거세 거서간의 첫째 아들입니다. 차차웅은 정치적인 성격이기보다는 제사장의 기능을 뜻하고 이때 등장한 석탈해를 첫째 딸과 혼인시켜서 벼슬을 주어서 나란 일을 맡깁니다. 3대 유리 이사금은 2대 남해 왕의 아들인데요. 왕위를 오르는 과정에 석탈해하고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월성에 가서 들려드릴게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유리왕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한 노인을 보고 자신을 막 질책하면서 관리를 시켜서 불쌍한 많은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해요. 많은 농기구를 제작을 하였고 얼음창고도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멋진 왕이죠? 유리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이 석탈해에 미치지 못하니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곳 사릉원에 묻힙니다. 5대 파사 이사금은 3대 유리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파사왕은 아버지와 똑같이 매우 덕망이 있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창고를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기도 하고 제수들을 대규모 사면시켜주기도 하고 영토를 많이 넓혔대요. 5대 파사왕 때 궁궐이었던 금성에서 지금의 월성으로 옮긴 기록도 있습니다. 이 4분의 초기 왕과 알령왕후가 이 오릉에 묻혀 있는 것이죠. 신라는 독특한 신분사회였어요. 무덤의 주인인 피장자, 즉 죽은 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묻고 다르게 불리게 되죠. 릉, 총, 묘, 고분, 영, 원. 여기서 우리는 먼저 2가지만 먼저 알고 갈게요. 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요. 총은 발굴은 했으나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어서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특별한 것을 대표로 이름을 짓고 끝에 총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관이 가장 먼저 나와 금관총, 토호가 나와 토우총, 은방울이 달린 칼이 나와서 은영총, 금관에 달린 금방울이 나와서 금영총,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 외국인이 첫 발굴에 참여를 해서 서봉총. 여기서 퀴즈! 오릉은 지금 발굴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발굴이 된다면 정말 와우! 여러분, 저 무덤 봉우리에 함몰된 곳 보이시나요? 여기쯤에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올라가서 막 굴렸을까요?
누군가 도구를 하려다가 실패했을까요? 해답은 바로 무덤의 양식과 삐져나온 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기에 걸쳐서 무덤의 형태가 달라졌잖아요. 신라 초기에는 그냥 널무덤이나 덧널무덤 정도로 봅니다. 그 이후에 나무관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나무관 위에 나무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 위에 큰 돌들을 가져와서 얹고 진흙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또 덮어서 완성을 했죠. 사람의 이에 이가 하나 더 있으면 뭐라 부르나요? 덧니라 하죠. 이 나뭇각을 널이라고 하는데 널 위에 널이 하나 더 있으면 덧널이라 하겠죠. 그 위에 많은 돌을 덮으면 돌무지라 하고 그것을 붙여 읽으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크고 도굴이 어렵고 함몰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무 널이 오래되어 썩으면 내려앉겠죠. 그 위에 있던 돌과 흙이 또 무너져 내려앉으면 위쪽이 함몰이 되겠죠. 발굴을 해봐야 알겠지만 경주 다른 곳에 발굴된 무덤들로 봐서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무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곳은 제각입니다. 능묘를 지낼 때 비를 피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는 곳으로서 문화재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매년 봄과 가을에 박씨 후손 한 2,000명이 이곳에 모여서 5분의 제사를 지낸답니다. 이곳에 비밀이 있어요. 특이하게 오릉 주변의 소나무들이 예의를 갖추고 왕릉을 향해 절을 하고 있대요. 또 하나 노루 가족이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소나무가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하고 노루 가족을 한번 찾아보는 미션 지금부터 함께 가볼게요. 출발! 이곳은 오릉안 동쪽편에 있는 알령이 태어난 우물지입니다. 아리영정이라고도 해요. 입구 표지판에는 한글로 알령의 탄생설화가 간략하게 적혀져 있고 입구를 들어가면 한자로 적혀져 있는 알령 탄생에 관련된 탄강비 비석이 있습니다. 탄강비 뒤쪽에 계룡이 나타났던 우물이 있는데요. 지금도 우물이 있을까요? 또 계룡이 아직도 살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3개의 큰 돌로 이렇게 입구를 덮어놨네요. 알령의 탄생설화는 나중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탄생설화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주 특별한 탄생 임금만은 확실해요. 이처럼 알령의 키워드는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 그 다음에 계룡, 그 다음에 발천이라는 겁니다. 이 옆구리에서 출생을 했다라는 것은 불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탄생을 했고 인도 귀족도 옆구리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늘의 자손, 천손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기. 나정도 우물, 알령도 우물, 경주에는 우물 유적이 굉장히 많고 우물에 연관된 설화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숲이 우거져 있는 계림에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담엄사 북쪽에 사릉원 내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담엄사는 어디일까요? 저쪽을 보시면 박역것의 제실인 숭덕전이 있고 그 앞으로 홍전문이 보이실 겁니다. 저 홍전문을 세운 기둥이 절 앞에 세워졌던 단간지주라는 것으로 봐서 담엄사는 오릉 입구 쪽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가장 먼저 입구 쪽에 정화 사업 기념비를 먼저 보시고 전체 푸른 소나무 숲을 즐기시면서 오릉을 관람한 후에 오릉 표지석과 정자각을 돌아갈 때 5개 릉이 보이는 곳에서 저처럼 인증샷도 한번 남겨보세요. 나오는 길에
충덕정과 앞쪽에 홍전문, 문 바깥에 하마비까지 잊지 마시고요. 아참! 저라는 소나무와 노루찾기 미션까지 꼭 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 왕실의 중심이자 석시시조 이야기가 있는 월성으로 가볼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재 지킴이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